조선주 정도에서 한 30%, 그리고 아예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30~40%, 종합지수가 2800, 2900 간다 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 자, 그리고 또 종목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서 인기 검색 종목 탑 30위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LS 머티리얼즈 최근에 신규 등록주들이 시총이 큰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제 이게 어떤 종목이 하나가 가면은 계속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약간 있습니다. 이게 추세의 흐름이죠. 네네. 그리고 요즘은 공모 가격이 특히 좀 낮게 했는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모 가격을 높게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욕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공모 30만 원 이게 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5만 원까지 밀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공모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개인들한테 욕을 안 먹잖아요.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공모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은 현재 보면은 개인이 좀 많이 매수한 경우는 연속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해서 또 단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횡보하다가 약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 같은 경우는 매도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봉에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한 7%, 내일 한 12, 3% 뜰 겁니다. 내일은 한 18%에서 8%에 12, 3% 뜹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고점에서 한 7, 8% 밀리면은 물량을 많이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해주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신규로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기에 따라가서 수익 나면은 매도하고 아니면은 짧게 손절해야 되지 아차하는 순간에 손실폭이 하루 만에 20%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HLB는요? HLB 종목이 여러 개, 4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행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대장인데 문제는 이 종목이 뭐 이렇게 임상실험 뭐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이제 좀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 외국인이 단기간에 한 달 통계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300만 원 샀잖아요. 그러면 이 비싼 주식을 이렇게 샀을 때는 뭔가 정보가 있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하는 회사를, 임상실험 뭐 하는 회사를 이렇게 많이 살 때는 이 돈으로 치면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자기들이 뭐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이렇게 단기간에 계속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흐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종가상 5일선을 안 깨면은 좀 가져가도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많이 샀을 때는 좀 믿고 뭔가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도 된다. 5일선을 종가상 안 깨면은 보유. 자,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 종목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와이더 플랜이 있었네요. 보통 종목이 옛날에는 상한가 제도가 15% 주고 있었는데 제가 30% 되고 나서 이렇게 점상한가 가는 종목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가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이제는 포기해야 되고 보유자들은 상한가에서 무너진다. 그날 거래가 많이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매도로 대응하고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실적과 무관하게 보면 알겠지만 일단 실적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작전에 걸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들은 거래가 터지는 날 매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LS전선 아시아는요?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8천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내가 보유라면은 항상 이렇게 한 달 통계, 3개월 통계, 자, 이렇게 찍어봤을 때 단기간의 상승. 그러나 이 회사가 진짜 실적이 이렇게 좋아져서 주가가 급등했으면은 잘 안 빠집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7천억, 영업이익이 280억, 조금 실적이 턴되는 종목, 그리고 뭐 전선 쪽에 약간의 뭐 좋아진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시총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는 거의 하지 않고 보유자들만 좀 가지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5일선이 21선 되돌아날 때 매도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거래 터지고 많이 상승한 경우 따라가면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은 다시 8천원 많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엔컴퍼니는요? 자, 이 종목은 호선그룹의 뭐 한국 타이어 이렇게 지주회사인데 이런 종목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지분 경쟁해서 공개 매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막 상승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기업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지분 경쟁 때문에 급등하기 했잖아요. 그러면 보유자들은 설사 쫙 앞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에 물렸다 하더라도 공개 매수에 응해 주든지 아니면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할 때는 시장에서 100% 물량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량 자기 필요한 것만큼 뭐 예를 들어서 뭐 10%, 20%
내가 천주를 응했을 때 천주 다 사주면은 공개 매수 가격까지 내가 기다리면 되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공개 매수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적당히 던질 것인가 그렇게 판단해야 되고 이것도 지분 경쟁 이야기가 사라지면은 네. 다시 11,000원, 12,000원 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옛날 종목을 한번 공부해 봅니다. 자, SM 네. 대표님도 보면은 저번에 이렇게 지분 경쟁 가까워하고 막 했죠. 네. 그래서 끝나니까 원위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종목도 역시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혹시 한쪽에서 승리 아니면 이러면은 당연히 이는 11,000원, 12,000원 오죠. 그래서 네. 보유자들만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스코 DX는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네. 주봉에서 보면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기관 외국인 이렇게 수급을 보고 하는데 현재 매수는 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좀 이 회사가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적으로 매수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보유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종목의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물량을 줄인다든지 수익실을 한다든지 해야 되고 현재 매수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이드로 리튬은요? 자, 리튬은 우리나라에 이름이 이렇게 리튬을 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 두 종목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리튬 포스. 근데 이 종목 두 개가 새만금에 공장을 지어서 리튬을 직접 확인합니다. 네. 그러나 실적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실적이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적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을 찍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5,000원짜리가 5만 원 가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은 실적을 찍어보고 매출이 잡히지 않고 이렇게 적자가 누적됐을 때는 사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현재는 많이 하락하고 바닥을 찍고 이렇게 위로 가기 때문에 현재 못하게 되는 종목 곤란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리튬을 진짜 공장을 새만금에 짓기는 하되 그 언제 매출이 일어나는지도 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아니면 위에 몰린 분들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회사 방문하는 게 맞습니다. 방문해서 진짜 확인하는 게 좋다. 그리고 회사 가면 이제 설명 잘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장이 어떻게 짓고 있고, 다음에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그렇게 확신이 들면은 투자하면 좋지. 그냥 저는 이런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이런 종목은 뭐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레오셈. 최근에 약간 새로 테마 중에서 뭐 온더바이스, 온디바이스. 저는 뭐 원래 서행주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PCB, 뭐 CXL, 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네오셈, 오킨스 전자, 자 글리타, 네.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터 이런 종목은 그냥 말만 PCB, CXL 뭐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실적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이 종목 역시 실적은 이렇게 작년보다 매출이 줄고 일단은 실적이 적자가 누적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진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지, 생산해서 영업이 남는지,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연속되는지 확인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고, 혹시 여기 물리다 하더라도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 실적이 당장 안 잡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투자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보유자들은 매도하고 그냥 매매하면 안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실적을 딱 봤을 때 빨갛게 적자가 누적돼 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비슷한 종목 하나투어.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이 는다 했지만은 막상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실적에서 이렇게 찍어보고 LG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적자가 누적돼 있다 하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이 올해 영업이익이 장사 잘해서 갈 것 같지만은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면은 혹시 자본을 많이 깨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는 지하고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손실났던 종목들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도 보면은 지금은 위로 약간 위로 가지만은 이게 실적을 보면은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 역시 주봉에서 보면은 하락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적자가 이렇게 누적된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올라올 듯 하면서 못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유자들은 반등을 위해서 그냥 물량을 좀 줄이고, 앞으로는 최소한 적자가 이렇게 누적돼 있다. 그러면은 매수하지 않는 걸로. 그 다음에 항상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 느는 종목도 시장에서 널리 있는데 굳이 이런 종목 할 필요가 없죠. 예. 자, 엔터, 하이브, JYP, YG 한번 볼까요? 저번에 왔을 때 이거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저점을 깨고 있는 종목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섹터 종목들이 다 우상향 하든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행보하고 있든지 이렇게 되지 어떤 종목은 저점을 깨려고 이렇게 있고 자 하이브는 위로 가고 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위아래 움직이고 JYP 같은 건 저점을 깨려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업종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 매수 안 하는 걸 원칙합니다. 항상 다 우상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조선주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우상향 이런 모양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은 실적이 좋은 종목 위로 가고 아니면 다시 저점을 깰라 하고 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저점을 깬다면 또 추가 하락.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고점에서 21선에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면은 제가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수하고 싶더라도 완벽하게 이렇게 21선 위에 올라왔을 때 매수. 지금도 이 종목은 약간 불안하다. 자, 그렇게 엔터주는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엔터주 또 이 종목 외에 또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드는 이런 종목은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의 적자. 그리고 시총은 큰데 시총은 예를 들면 8천억인데 영업이익이 뭐 100억, 20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종목 많기 때문에 절대 하면은 크게 물립니다. 그래서 기존 하더라도 요 4대 종목 4개 이 종목 정도를 매수하고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건설은요? DLENC,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GS건설들이 있는데 올해 좀 특이하게 건설 섹터는 어떤 종목은 먼저 가는 종목이 있고 행보하고 있는 종목이 좀 약간 이렇게 차별화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적은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회사 쪽은 내년에 좀 좋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삼성물산이 먼저 치고 나갔고 DLENC가 이렇게 먼저 오르고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분기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내년은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렇게 약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상승하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게임 섹터는요? NC나 뭐 크래프트, 펄어비스,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안 하는 섹터가 있는데 엔터주, 게임주, 바이오주, 신규 상장주는 1년 돼야만 보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 엔터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이 게임이 하나 만들면은 옛날에 리니지가 계속 이렇게 히트 칠 수도 있지만은 중간에 뭔가 약간 안 되면은 그냥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게임주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하나 잘 되면은 그 매니아들 그리고 몇 소수 말고 그리고 대주주 측근들 말고 많이 상승해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일단 안 하는 거 원칙으로 하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리니지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저점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사실은 주봉에서 역배열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미스라는 뭐 코인이 상장해서 이렇게 급등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은 이렇게 급등할 때 이런 걸 이용해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좋은 자리, 이런 자리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는 있었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어떤 종목 가고 어떤 종목 안 가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게 좋고 게임주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적자가 누적돼도 가는 종목, 흑자가 돼도 하락한 놈, 게임주는 개인들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종목과 섹터 한번 점검해 주셨는데 2024년 종잣한 1억 있다면 어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조선주 정도에서 한 30%, 그리고 아예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한 30-40%,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종합지수가 2,800, 2,900 간다 하면은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 같은 걸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목은 현재 1, 2, 2, 6, 30. 자, 종합지수가 2,900 정도 간다면은 앞으로 이 종목도 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또 수익을 굉장히 더 상승폭이 한 22,000원, 25,000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도 내년에 위로 간다면은 이렇게 좀 30%, 40%, 30% 정도를 이렇게 분배해서 사면은 내년에 거의 손실 없이 일부라도 수익 낼 수 있지 않겠나. 개인들은 자꾸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은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손실이 없이 1년에 뭐 20, 30%라도 이렇게 낸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토픽 중은 조선이랑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인 거네요. 예. 그냥 증명승부 하자는 거죠. 차라리, 예. 자, 그럼 2023년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였는데, 대표님께는 좀 어떤 한 해였는지랑 올해 좀 돌아봤을 때 기억이 남았던 현상과, 그리고 또 얻은 교훈이 있으셨다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전업 마지막 투자자. 방송이시잖아요. 전업 투자고, 그리고 이제 원래 창원에서 올라온 지 한 2년 됐고,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 최초로 실전 공매도라는 책을 썼는데, 올 6월 달에 이제 실전 매수 매도 기법, 또 공매도 그 책이 보완된 책을 제가 출간했고, 그리고 제가 매매가 주특기가 사실은 공매도가 주특기입니다. 개인으로서 드물게 공매도 포지션을 적절하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공매도가 금지되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하고 특히 그 중에서 CFD 계좌를 많이 이용해서 매매를 했는데 좀 당황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현재 뭐 김 작가 요 시청자들이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43,00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 요 채널에 비했으면은 뭐 작지만은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6월달 공매도가 풀린다면은 저는 사실은 공매도만 이렇게 매수 매도 다 하기 때문에 날개를 한 4개 정도 달아서 매매하는데 공매도가 금지돼서 지금 날개 다 끊기고 날개 하나 가지고 이제 매매하는데 내년에 이제 좀 6월 달에 공매도로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많은 좋은 인사이트 담긴 얘기 해주셨는데요.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의 눈여겨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우리 개인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신다면요. 개인들은 손실 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95%가 손실, 5% 정도가 수익이라는데 개인들도 손실 나는 것을 굉장히 그냥 싫어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주식을 매수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살 때 숫자가 나타나는 종목 위주로 실적을 확인하자. 첫째는. 두 번째는 아까 기아차, 현대차,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관 수급이 확 들어오니까 안 빠지고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첫째 실적을 보고 두 번째 수급을 보고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개인 스스로 좀 공부해서 유튜브에 언급하고 뭐 막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 따라다니지 말고 본인이 좀 이제 내년에는 공부해서 실적 수급을 보고 매매하면은 성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과 올해 처음 뵀는데 2024년에는 좀 더 많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났으면 회장 김용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